안녕하세요, 신박한 엑셀입니다. 오늘은 AND 그리고 OR 함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함수는 단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함수이지만 다른 함수랑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함수인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if 함수가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두 함수가 if 함수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복된 자료를 찾는 것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데이터들 중에서 중복되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함수를 통해서 중복된 데이터를 찾아서 여기 F열에 중복이 되면은 중복된 데이터면은 중복이라고 표시가 되게끔 저희가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if하고 and 함수만 사용을 해서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는 if랑 and, or 이 세 가지 함수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if하고 and 함수만 사용해서 찾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and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d 함수는 이 안에 있는 변수들이 모두 true 값일 경우에만 true 값을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이 안에 있는 변수들 중에 하나라도 false 값이 있을 경우에는 false 값을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and 함수는 안에 있는 변수들이 무조건 다 true 값이어야만 true 값을 반환하고 한 개라도 false 값이 있다면 false 값을 반환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f 함수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if 함수의 첫 번째 변수에는 조건을 작성을 하는 거였죠. 여기에 and 함수를 입력을 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and 함수를 통해서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의 데이터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and 함수 첫 번째 변수에는 A2 셀과 A3 셀을 비교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쉼표에서 두 번째 변수에는 B2 셀과 B3 셀을 비교해 줍니다. 세 번째는 C2 셀과 C3 셀을 비교해 주고요. 네 번째 변수에는 D2 셀과 D3 셀, 다섯 번째 변수에는 E2 셀과 E3 셀을 비교를 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변수를 작성을 했고 이 다섯 가지의 변수가 모두 true 값이 나와서 모두가 일치하면은 true 값이 나오고 이 중에 다섯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일치하지 않아서 false 값이 나온다면 false 값을 반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괄호를 닫아서 and 함수 작성을 끝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쉼표에서 if 함수의 두 번째 변수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변수의 and 함수가 true 값이 반환됐을 경우에는 어떤 값이 나오는지를 이 if 함수 두 번째 변수에 작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는 중복된 자료를 찾는다고 했으니까 중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게끔 큰 따옴표 안에 중복이라는 단어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쉼표하고 if 함수의 세 번째 변수에는 만약에 첫 번째 변수의 and 함수가 false 값이 반환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값이 나오는지, 여기는 공백으로 설정하고 싶으니까 그냥 큰 따옴표만 작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쉼표에서 함수를 완성을 하고요. 한번 함수 채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채우기 할 때에는 셀을 클릭하고 오른쪽 밑에 마우스 커서 가져가서 이렇게 플러스 핸들키를 변했을 때 마우스 왼쪽 더블 클릭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쉽게 함수 채우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복된 것이라고 표시된 부분에 가보면은 8행과 9행의 데이터가 지금 일치하기 때문에 8행이 중복이라고 작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2행과 13행도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일치하기 때문에 12행의 중복이라고 입력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9행도 8행과 데이터가 일치하는데 중복이라고 설정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데이터를 비교할 때 밑에 있는 행하고만 비교를 했기 때문에 9행은 10행과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아서 중복이라고 표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이제 OR 함수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R 함수를 통해서는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OR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R 함수는 안에 있는 이 변수들의 값이 하나만 true여도 true 값을 반환을 해줍니다.
end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모든 변수가 다 true여야지만 true 값을 반환했지만 오어는 변수들 중에 한 개만 true여도 true 값을 반환하고 모든 변수가 false여야지만 false 값을 반환한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오어 함수를 이용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if 함수를 먼저 작성을 해 주시고요. if 함수 첫 번째 변수 조건을 작성할 때 여기에 아까는 end 함수를 작성을 했지만 이번에는 오어 함수를 먼저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오어 함수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어 함수의 첫 번째 변수에 여기에 이제 end 함수를 입력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end 함수를 입력을 해 주시고요. end 함수 여기는 아까랑 똑같이 데이터를 비교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비교했던 거랑 똑같이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2 셀과 A3 셀을 비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쉼표에서 두 번째 변수에는 B2 셀과 B3 셀, 세 번째 변수에는 C2 셀과 C3 셀, 네 번째 변수에는 D2 셀과 D3 셀, 다섯 번째 변수에는 E2 셀과 E3 셀을 비교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이 다섯 가지의 변수가 일치할 경우에 true 값이 나오게끔 여기서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괄호를 닫아서 end 함수를 하나 완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쉼표를 한 다음에 오어 함수 두 번째 변수를 작성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도 end 함수를 입력을 해 주신 다음에 방금 데이터를 비교할 때에는 밑에 있는 행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end 함수에는 위에 있는 행과 비교하는 걸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end 함수의 첫 번째 변수에 A2 셀과 그 다음에 A3 셀이 아닌 A1 셀과 비교하는 거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쉼표에서 두 번째 변수에는 B2 셀과 B3 셀이 아닌 B1 셀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쭉쭉 C2 셀과 C1 셀을 비교하고 D2 셀과 D1 셀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E2 셀과 E1 셀을 비교를 하는 걸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가로를 닫아 주시고 그러면은 여기서 첫 번째 end 함수에서는 밑에 행과 비교를 하고 두 번째 end 함수에서는 위에 있는 행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라도 true 값이 나온다면 오어 함수가 true 값을 반환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행이 밑에 있는 데이터든 위에 있는 데이터든 하나라도 일치한다면 중복이 표시되게끔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괄호 닫아서 오어 함수까지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쉼표에서 이번에는 if 함수의 두 번째 변수를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첫 번째 변수에 입력했던 오어 함수가 true 값이 반환이 되면은 아까처럼 중복이 나오게끔 표시해야 되니까 큰 따옴표 안에 중복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쉼표해 주시고 세 번째 변수 만약에 오어 함수가 false 값이 반환되면은 공백이 나오게끔 설정해야 되니까 큰 따옴표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괄호를 닫고 엔터를 눌러주신 다음에 한번 함수 채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클릭하고 오른쪽 밑에 마우스 커서 가져가서 플러스 핸들키로 변했을 때 마우스 더블 클릭. 그럼 이렇게 쉽게 함수 채우기를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처음에 했던 end 함수만 썼을 때의 데이터와 비교해보면은 이번에는 9번째 행에도 중복이 표시가 됐고 13번째 행에도 중복이 표시가 됐습니다. 아까 전에는 8행과 12행에만 중복이 표시가 됐는데 9번째 행에도 이제는 중복이 표시가 되죠. 그 이유가 아까는 10번째 있는 행과만 비교를 했지만 이제는 위에 있는 8행과도 비교를 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일치하더라도 중복이 표시되게끔 설정이 됐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end 함수는 안에 있는 변수들이 모두 일치해야만 true 값이 반환이 되지만 오어 함수는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true 값이 나온다면 true 값을 반환한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방금 전에는 오어 함수와 end 함수를 같이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작성을 했고 실제로는 오어 함수만 사용을 해서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똑같이 if 함수를 작성해 주신 다음에 if 함수 첫 번째 변수에 오어 함수를 입력해 주시고요.
우아함수 첫 번째 변수에 이제 데이터 비교하는 걸 할 건데, 여기서 저희가 사용할 연산자가 있습니다. 바로 %라는 연산자인데요. %는 문자와 문자를 결합시켜주는 연산자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두 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들을 전부 결합한 다음에 위에 있는 첫 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도 다 결합하고 그 다음에 비교를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2셀 클릭하고 %, B2셀, 그 다음에 %C2셀, %D2셀, %E2셀.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들을 전부 결합하고 그 다음에 비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첫 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들도 전부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들도 전부 %를 통해서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통째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쉼표한 다음에 두 번째 변수, 방금 전에는 위에 있는 첫 번째 행과 비교를 했다면 밑에 있는 세 번째 행과도 비교를 해야겠죠.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두 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들 전부 결합을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교, 밑에 있는 세 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들도 전부 결합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우아함수 첫 번째 변수에서 위에 있는 행과 데이터와 비교해서 일치하면 true, 혹은 밑에 있는 행과 데이터가 일치하더라도 true까지 반환되게끔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괄호를 닫아서 우아함수 작성을 끝내주시고요. 쉼표, 그 다음에 if함수의 두 번째 변수 true 값이 나온 경우에는 아까처럼 똑같이 중복이 작성되게끔 해주시고요. 쉼표해 주신 다음에 세 번째 변수 false 값이 나오면은 아까랑 똑같이 공백이 표시되게끔 설정을 하는 겁니다. 바로 닫고 엔터. 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함수 채우기, 오른쪽 밑에 마우스 커서 가져가서 플러스 엔더키로 변했을 때 마우스 왼쪽 클릭, 더블 클릭. 이렇게 하면은 지금 작성된 걸 보시면은 아까랑 똑같이 8행과 9행에 중복이 표시가 됐고 12행과 13행에도 전부 중복이 표시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오아와 엔드 함수를 동시에 사용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작성을 했고,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결합 연산자를 통해서 %를 통해서 오아 함수만 사용을 해서도 완성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 8행과 9행의 데이터가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이라고 표시가 되게끔 함수를 만들었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여섯 번째 행도 8행과 9행과 데이터가 동일한데 이제 이렇게 행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데이터 정렬을 통해서 같은 데이터들끼리 정렬을 시켜 놓고 이 함수가 적용이 되면은 빠짐없이 중복이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들을 정렬을 한번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카드 번호, 승인일자, 사업자 번호, 가맹점명, 합계가 동일한 데이터들끼리 정렬이 되게끔 저희가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렬은 뭐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그건 상관없겠죠. 중요한 건 같은 데이터들끼리 정렬이 돼 있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같은 데이터들끼리 정렬이 중간에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빠짐없이 중복이라고 설정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데이터 정렬을 함수를 적용하기 전에 먼저 데이터 정렬을 해놓고 함수를 작성하시면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목록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입력 리스트를 만드는 걸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